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오늘도 역시 통합과학 원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무작정 수업 들어가기보다도 이전에 중력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과 좀 먼저 한번 연관을 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력은 힘이죠. 힘이라는 거는 물체를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운동을 변화시키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의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속력이 변하는 속력의 변화가 있고요. 또는 방향이 변하는 방향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 속력이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운동 변화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없다면 운동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운동이 변화하지 않겠죠.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방향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뭡니까? 등속이고요. 자, 그리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간다. 직선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또는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지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자, 중력이 있습니다. 자, 중력은 역시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란 힘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한다? 바로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가속도의 정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뭡니까? 바로 시간분의 얼마만큼 속도가 가해졌는지 감해졌는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얼마만큼의 이제 가속도가 작용하게 되냐면요. 바로 중력을 받게 되면은, 중력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은, 물체가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9.8m/sec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속도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9.8m/sec씩 증가하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1분의 9.8이죠. 9.8m/s2개 m/sec의 제곱이라는 이런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 가속도는 무엇을 받았을 때 작용하는 가속도다? 바로 지구에서의 중력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9.8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바닥이죠. 지구,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걸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로 상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상수로 바로 지 취급을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때 지구 지표면에서 9.8을 받는 거는 무엇과 무관하다? 바로 질량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겁든 가볍든 9.8일씩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또 있었죠. 우리가 배우는 중력은 주로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이 중력만 갖는 우리는 그 운동을 보고 이제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물체가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중력만 받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멀리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각각의 처음을 이제 0초가 되겠고요. 이때는 1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2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초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게 되면 처음에 속도가 0일 때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죠? 9.8씩 증가하게 되죠. 1초일 때는 9.8m/s가 되겠고요. 2초일 때는 9.8을 더해지게 되니까 속도가 9.8씩이 더해지게 되니까 19.6m/s가 되겠고요. 3초일 때는 여기서 9.8을 더하니까 29.4m/s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속도의 변화는 무엇과 관계가 없다. 바로 질량과는 무관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겁든 가볍든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으로 한번 연관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한번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평 방향으로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평 방향으로 쭉 갑니까? 그게 아니죠.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역시 공기저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있는데 세로 방향으로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겠죠. 힘이 있는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여러분? 바로 가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이때 힘은 뭡니까? 바로 중력이 되기 때문에 중력이고 공기저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 방향 힘이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바로 등속이면서 직선이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일정한 간격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초일 때 가로 방향으로는 이 지점이 되겠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이 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이 점점점 찍어서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1초일 때의 물체가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2초일 때는 세로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은 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 힘이 없는 등속 직선 운동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2초일 때의 물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3초일 때 여기고요. 여기기 때문에 3초일 때 물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체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를 수평으로 안 던지고 그냥 가만히 놓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말 그대로 그냥 자유낙하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1초일 때는 여기고요. 2초일 때는 여기고요. 3초일 때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유낙하한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두 개가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 물체를 V라는 속도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빠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2V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V로 던지게 되면은 속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거리는 2배만큼 더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로 방향으로는 역시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2배 빨라졌기 때문에 2배 더 간 겁니다. 하지만 세로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0, 9.8, 19.6, 29.4가 되기 때문에 1초일 때는 여기, 2초일 때는 여기, 3초일 때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경우, V로 던지는 경우, 2V로 던지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닥에 어떻게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배울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뉴턴의 여러분 사고 실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진짜로 한 실험은 아니고요. 머릿속으로만 한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뉴턴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과학자들의 생각은 좀 다르네요. 여기 여러분 지구가 있고요. 지구에 아주 높은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산의 꼭대기에 대포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대포를 발사시켰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뻥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뻥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더 멀리 날아가게 되겠죠. 더 빠른 속도로 뻥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뻥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더 빠르게 뻥, 더 빠르게 뻥, 더 빠르게 뻥 하면 좀 더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뻥 하고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구 주위를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네, 인공위성의 원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구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그냥 인공위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여러분 이렇게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속에 있는 GPS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이 도는 이유, 달이 도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과 그 다음에 지구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공위성은 지금 이 순간은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물론 중력 때문에 잡혀가지고 못 나가고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인공위성의 운동, 거리 방향은 이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운동 방향 그리고 힘의 방향은 서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고 여기까지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 짧은 거였는데요. 사실은 이것만 딱 설명을 하게 되면 앞뒤 내용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경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중력까지 정리했고요. 그걸 그대로 수평 방향으로 적용을 시켰고요. 자유낙하 운동, V로 던진 경우, EV로 던진 경우 모두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경우를 크게 확장해서 지구에 있는 대포를 발사하는 뉴턴의 사고 실험과 인공위성까지 이렇게 좀 연관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다면은 이해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네, 제 조회수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